예, 이번 주는 뭐 우리 저 영건영 박사 왔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줄 아실 거고. 네. 다시 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네. 네, 저 동부 유럽 거 지금 계속 34회째 이제 33회 때 러시아 갔다가 34회 이제 다시 이거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이클 브루스 로스 이 뭐 계란인간 연쇄살인 또 뭔 소리야? 더 에그맨? 유명해 에그맨이라고. 계란인간 연쇄살인범 좀 참 연쇄살인범 치고는 뭐 왜 이렇게 귀여운 느낌을 줘? 계란인간 연쇄살인범.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어요. 얘는 저 몇 명이나 죽였는지.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연쇄살인범이라고도 불려요. 아이비리그? 예. 아이비리그 연쇄살인범? 예. 아이비리그 대학 명문대학 있잖아요. 거기 출신이라. 아 길가에 로드사이드 스트레인저 스트레잉글러. 스트레잉글러네. 길가의 연살인마. 예, 이렇게 불러요. 제가 교수님 최근에 그 동구권에 별의별 그 뱀파이어가 많더라고. 뱀파이어. 헝가리, 폴란드. 아 그쪽은 많죠. 헝가리. 근데 이제 이게 번역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뱀파이어의 고향인데. 요즘에 폴란드어 공부도 한다니까 번역하려고. 골 때린 놈이 두 놈 있어. 진짜로. 그거 찾아. 예, 폴란드에 있는데. 얼른 찾아와. 그래서 공부 중에 지금 죽을 것 같아 아주. 사전 보고. 저 드라큘라까지 우리가 진출하는 거야? 국제적으로 언어 전문가 되겠어. 일단 해볼게요. 네. 34회네요, 교수님. 34회. 아, 많이 했다, 그죠? 네. 일단 저기 마이클 브루스 로스고요. 브루스 로스. 근데 마이클 로스라는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하나 있어요. 브루스 로스 말고. 네, 그래서 브루스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헷갈려서. 마이클 브루스 로스. 예, 그래서 마이클 로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도 똑같아요. 브루스만 빠지면 또 딴 놈이 있구나. 또 딴 놈이 있어서 헷갈리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마이클 브루스 로스고요. 더 로드사이드 스트랭글러. 그래서 길가변에서 계속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에그맨이라고 불러요. 에그맨. 네. 그리고 아이비리그 시리얼 킬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진짜 명문 대학들이죠. 거기 졸업자 출신이어가지고 학력상으로는 얘가 거의 탑을 찍는 연쇄살인범 중에서. 근데 사진 보니까 이 새끼 지적인 느낌이 있네. 공부는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왜 디 에그맨이 왜 디 에그맨인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1959년 7월 26일 날 태어나갔고요. 나이는 안 맞죠. 살아있으면요. 2005년. 지금 64세네. 예, 2005년도에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죽었네. 근데 이제 이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 얘가 좀 시끄러웠어요. 로스가 왜 그러냐면 코네티컷주가 코네티컷 연쇄살인마거든요. 코네티컷에서 계속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코네티컷주가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사실상 안 하는 주였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캐피탈 퍼니시먼트 그다음에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주인데 얘가 하도 나쁜 놈이라서 해버렸어.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집행한 거야. 잘했네. 네, 잘한 거죠. 근데 되게 시끄러웠던 케이스라 당시에 이제 2003년도부터 5년도 사이에 그 사이에 다 죽였구나. 계속 얘에 대해서 얘만 원포인트 사형을 했는데 얘를 사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어서 얘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사형 날짜 잡혀갖고 통보를 해주는데 날짜 잡히고 있다가 또 연기되고. 이 새끼 되게 괴로웠겠는데? 얘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연 내용이 좀 있어서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한 이후에 코네티컷주가 2012년도에 사형 집행을 아예 그냥 중지했구나. 네, 중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 사용한 건 2005년도에 사용하고 하고 나서 야 하지 말자 이렇게 됐고 2015년도에는 주 대법원 있잖아요. 이게 주헌법이 따로 있으니까 주헌법에 그 미국은 주마다 헌법이 따로 있잖아요. 스테이트라서.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코네티컷주는 영구적으로 사용제도를 없앴는데 그 이제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그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을 좀 보실까요? 코네티컷주의 그 윈드햄 카운티라는 그 조그만 카운티가 있는데 땅은 좀 커요. 윈드햄 카운티에 푸트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을 빌리지인데 여기서 이제 1959년 7월 26일 날 출생을 했고요. 당시에 아버지인 댄 그래미 로스 아버지고요. 그다음에 어머니인 패트리샤 힐다 레인. 예, 이 둘 사이에 이남 이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요. 장남.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게 그 결혼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부부가? 부모가? 예,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양계장 그 상속자예요. 양계장 상속자. 네, 대니. 아버지 대니. 그래서 큰 그 닭하고 계란 파는 양계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상황이었고. 그건 부자였겠네. 먹고 살만한 정도였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10대인데 이 당시에 고등학생으로 파악이 돼요. 이 기록을 힘들게 찾았는데 그때 아버지를 만난 거야?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록에는 엄마가 성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일찍 결혼했구나. 네, 일부 제가 미국 언론사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를 만나서 교제를 한 거죠. 근데 교제라는 과정에서 딱하니 로스를 임신한 거라. 얘가 장남이었었지. 네, 그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학교도 졸업 안 했지. 지금 결혼식도 안 한 상태인데 갑자기 애를 가졌잖아요. 아빠는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후다닥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인 된 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10개월이 아니라 8개월 만에 한 2달 빨리 아이가 출생을 했대요. 조산했구나. 예, 그러니까 조산이 아니라 교수님 임신한 2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봐요. 그러네. 조산이 아니라 그러네. 네. 임신하고 이제 결혼식하고 8개월 만에 낳은 거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인 패트리샤가 꿈이 많은 소녀였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가 꿈이 많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갖고 이제 닭농장, 양계농장으로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이제 자기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닭들도 봐야 되고, 계란도 막 수집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엄마가.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편이 성욕이 좀 왕성했나 봐요. 그래갖고 거의 매일 같이 성관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도 임신이 잘 되는 체질이라. 그래갖고 이제 계속 줄줄이 4명을 낳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둘째까지 낳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로스 말고 둘째 낳고 나서 엄마가 이제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둘째 낳고 셋째, 넷째가 유산을 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실제 동생인 셋째하고 넷째는 사실은 5째, 6째 동생이라고 하죠. 그러네. 2번을 유산을 했으니까. 예, 유산을 했는데 여기도 얘기가 나와요. 엄마가 더 아이를 낳으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고의적으로 유산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안 낳으려고 한 건데 그랬는데 결국은 2명 더 낳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복귀해서 2명 더 낳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이 둘이 유산된 상황에서 엄마가 정신이상이 와요. 그래갖고 이제 가출도 하고 정신과에 장기적으로 입원 있잖아요. 1년 이상 2번을 입원을 하고 이런 중간에 일이 계속 발생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복귀하고 나서 아이 셋째 넷째 또 낳잖아요. 그러고서도 엄마가 이제 정신과 들락날락하고 자꾸 집 나가고. 그 남편은 이제 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로스가 요때는 괜찮은 아이였대요. 동네 주민들 얘기가 아이들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도 큰 오빠나 형으로서 애들을 잘 키웠대요. 얘가? 예, 키웠는데 문제는 뭐냐.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이 아이들 4명한테는 이 집이 지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막 폭력을 행사. 엄마가 막 애들 계속 두드려 패는 거예요, 교대로.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아이 낳았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다 안 돼갖고 주변에 이웃들이 신고를 해갖고 법원에서 이제 열이 받으니까 너 강제로 잠깐 정신병원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들락날락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의 동생을 열심히 잘 돌봤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정받는 착한 아이였고요. 다만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두드려 패는 소리가 옆에도 들렸을 정도니까 주변의 이웃들은 야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는 우려를 많이 했었대요. 또 하나 로스가 피해 입은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 말고도? 예. 아버지? 막내 삼촌. 아버지가 아니고 막내 삼촌? 네.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막내 삼촌.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18살경에 얘를 낳은 걸로 보니까 아빠도 20대 초반인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서 해도 막내 삼촌이 10대예요. 그러네. 10대겠네. 예, 아버지가 원체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뭐 형제간 비슷하네. 그래서 6살 연상인 10대 삼촌이 있었어요. 삼촌하고 6살 차이 나는구나. 네.
이게 사실상 형 같은데 이 막내 삼촌은 그 양계장이 집안 사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 그렇죠. 거기서 일하고 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같이 사는 거네. 예, 같이 살았는데 이 막내 삼촌이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로스를 성폭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휴 이상해요. 참 미국 놈들은 이해가 안 가. 왜 남자애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지랄이야? 예,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로스가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왜 그러면 저 여동생 2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도 당한 걸로 나와요. 아유, 진술상으로. 그래서 막내인 남동생 빼고는 둘째, 셋째 여동생은 계속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 기사에는 로스가 저기 여동생들 보호하려고 자기가 몸을 던지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래서 계속 성폭행을 당하다가 로스가 8살 되던 해에 그 6살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4살. 14살인데 삼촌 자살을 해버려요. 14살이니까 자살을 했어?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은 아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아버지 하나 어머니한테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추정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 건드니 가만히 냅두겠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일 커졌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죽인다고 난리쳤고. 예, 그래서 자살한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서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살인범이지만 요 부분만 끊어서 보면 아버지는 닭공장이 양계장이 컸대요 좀. 커가지고 그거 일본어라고 정신이 없어. 엄마는 두들겨 패. 엄마는 정신 분열에다가 맨날 와서 치고받고 싸우고 때리고 집 나가고 막 이지랄을 해. 삼촌은 맨날 성폭행해. 그리고 가사 일을 거의 안 했대요 당시에. 그래가 누워만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로스가 애들 밥 챙겨줘야지, 양계장이 일해야지, 학교 나가야지, 그 다음에 삼촌, 막내 삼촌 성폭행까지 받아내야지. 얘도 좀 골치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IQ 상으로 추정치고는 140이 넘는 걸로 나와요. 어이씨, 머리가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적이 반에서 1, 2등 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고요. 실제로 그 킬링리 지역에 위치한 킬링리 하이스쿨이라고 그 1908년에 설립된 오래된 그 지역에서 좀 오래된 학교래요.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여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좋은 학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당시에 고등학교에서 그 애니멀 사이언스라고 해서 동물학, 그러니까 생물학 말고요. 이제 뭐 좀 고등농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우리 로스야 나중에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초등학교 때 물어보면 동물 관련된 농장 있잖아요. 과학 경영을 해서 그러니까 큰 농장주 있잖아요. 이게 되는 게 자기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우등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이 인정받아 갖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코넬대. 네, 그 유명한 코넬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코넬대로 갔어. 예, 코넬 대학교에 농업 생명과학대학 그 칼리지에 농업경제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제네, 수제. 이 당시에는 그 농업경제학과가 상당히 좀 셌대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농업경제가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농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이즈 그렇지. 자체가. 그리고 코넬대 자체가 영문이잖아. 흐뭇하죠. 예. 제 자식도 얘기하면 흐뭇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실제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들어가서 1, 2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서클 활동하고요. 봉사활동도 했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파 제타 남성 동호회라고 해서 알파 제타 프레터니티라고 해서 남성 동호회 서클에 가입을 해서 여기서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 미래 농업인을 위한 모임 Future Farmers for America. 요런 데도 활동을 해갖고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구나.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1, 2학년 때 차질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이성교제도 왕성했대요. 키가 크고 그 사진 보셨잖아요. 키가 잘생겼어요. 그리고 인물 좀 훤칠하니까 바람둥이 수준은 아니었는데 일단 여학생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대요. 그 학교 내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여학생하고 같은 코넬 대학생하고 그 결혼까지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친구가 가면 갈수록 로스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집착을 한대요. 집착을 너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나서 막 이러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처음엔 애가 멀쩡하다가 여자친구 정신 잘 차렸다. 네, 그래서 야 너랑 나랑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고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너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헤어져 버립니다. 위험해갖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이게 2학년 말인데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꽂히는 여학생들을 집까지 따라간다던가. 스토커가 됐네. 네.
뭐 사물함을 열어본다던가. 스토커가 됐어. 아니면 그 저기 수업이 대학교 교수님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광복절로 돌아다니잖아요. 시간표 다 확인해 갖고 그 시간표에 내 수업을 똑같이 따라다닌다던가. 그 스토킹이 뭐예요? 여러 여학생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했대요. 이 나중에 그 잡히고 나서 조사에서 나온 건데 당시 피해 여학생들 일부를 찾아냈대 FBI하고 주경찰에서. 그래서 당신 이거 왜 신고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맞아. 데이트하던 남자친구한테 성폭행 당한 게 말이 되냐 이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면 믿어주지 않는 거 많았고 그래서 그냥 그다음에 넘어갔구나. 어쨌든 학생들이 다 대부분 피해 학생들이 전부 다 코넬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되면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사회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 우리나라도. 이 새끼가 이걸 악용해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이제 코넬대 이외에 다른 사회에 있는 여성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 학교 내에 있는 인바운드 여성들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하고 이 짓거리를 계속해요. 근데도 자기 입장에서는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내가 막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런 식의 네, 단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 이게 자료가 많이 없었고 로스가요 그 일반적인 조사 내용에서는 그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 보험사에 취업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보험 외판원 연쇄살인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일부 설명을 하는데 잘 와전이 된 거고요. 실제로 로스는 졸업하자마자 그 양계농장으로 취업을 해요. 양계농장. 예. 시 전공 살린 거네. 네. 그래서 이 기록은 거의 안 나와요 자료에도. 그래서 오하이오의 컬럼버스라고 아시잖아요 교수님. 이 컬럼버스 지역에 대규모로 운영이 되는 양계농장의 정식 대졸 사업으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서 이 닭을 사육해갖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거 최초로 시도한 게 하림 아시잖아요. 하림이 소고형 닭 공장을 하나로 합쳐져서 조합식으로 해서 시작해서 지금 대규모 양계 회사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우려고 연구를 하는데 이제 얘가 지금 성범죄하고 이거에 좀 맛을 들이다 보니까 집중을 안 했겠지. 예, 그러니까 컬럼버스에 가가지고 그 닭만 하는데 닭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당시에 잡히고 나서 경찰에 뭘 하냐면 닭에 집중을 못했대요. 자기는 닭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 9월이 되는데 10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최초로 체포됩니다. 미수네, 미수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학벌이 좋으니까 취업은 잘하나 봐요. 카길사라고 아시죠? 카길사. 예. 미국의 최대 곡물 유통회사예요. 어느 정도냐면, 카길이요, 교수님. 미국에서 수출하는 곡물 있잖아요. 맞아요. 3분의 1을 카길이 수출을 해요. 미국 코팅한 쌀도 카길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카길이 어마어마한 큰 회사인데, 맞아요. 여기 정직원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 관리하는 부서에 신입사원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출장을 많이 보냈대요. 인턴들을. 너 어디 가서 그 현장에 가봐라. 그래서 일리노이주로 출장을 갔는데 여기 라샬시라고 있어요. 라샬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1980년 9월 28일이에요. 네. 자전거를 타고 그걸 지나가다가 외딴 길에서 16세 소년 하나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소녀한테 길을 좀 물어보는 척 하다가 얘를 그냥 그 옆에 숲이니까 외딴 데라 그랬잖아요. 그냥 얘를 잡아 끌고 이 새끼가 학교 다닐 때 그 버릇을 그대로 한 거네. 예. 그래갖고 이제 자기 혁대 벨트 있잖아요. 벨트를 빼갖고 팔을 결박을 하고요. 이거 교수님 진짜 힘들게 찾은 거예요. 결박을 하고 손수건을 이제 그때 들고 다니잖아요. 티슈가 없을 때니까 그 손수건을 입에다 물리고. 제갈. 예, 그리고서는 성폭행을 딱 하려는데 이걸 주변에서 이제 주민들이 멀리서 본 거야. 그래 신고했구나. 어떤 남자가 자전거 타고 넥타이 메고 가던 애가 여자를 끌고 들어가니까 신고를 한 거라. 그래서 경찰이 바로 출동해가지고 이 여자애를 성폭행하려는 순간에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진짜 구사일생이네. 구사일생 나간 거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바로 체포가 돼갖고. 그 라샬시 경찰에 체포가 됐겠죠. 납치 및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이 돼요. 네, 요까지는 이제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새끼가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연쇄살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네, 법이 무서운 걸 아니까. 근데 법원은 바로 구속된 다음에 이제 판사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판사한테 갔는데 이게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수뇌법원 아시죠? 수뇌법원 판사라고 해서 직결식으로 해갖고 처벌하는 데 있잖아요. 수뇌법원 판사가 얘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되게 웃겨요. 명문대학을 졸업했네 이러고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왜 라샬시에서 코넬 대학 나온 애 없거든. 야씨 코넬 대학 나오네 이렇게 하나고 두 번째 너 카길 직원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대기업 직원이네.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직원이에요. 이때는 전자제품 유명할 때. 그리고 종과도 없네? 이렇게 됐고. 종과 그렇지. 학교에서 했던 건 안 했으니까. 예, 그거 너 반성문 썼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수했네? 애를 그냥 뭐 선포 옷도 벗긴 거 아니고 그냥 들어 눕힌 상태에서 건거됐네? 이래갖고 $500만 내라고 그래요. 벌금. 이게 베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2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했는데, 아이 교수님 얘가요 속된 말로 그 일리노이 라샬에서 사는 놈 같으면야 집행유예 2년이 좀 효과가 있는데, 얘가 좀 딴 데 살고 있는데 뭔 이게 커네티컷이 주고 뉴욕이 준대 얘가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냥 사실상 그냥 석방을 해버린 거죠. 봐준 거 그냥. $500 받고 봐준 거네. 네. 이때부터 이제 범죄자 연살인범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법원에서 성폭행에 대해서 보는 이 시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넬 대학교 여학생들 많이 당한 것 같은데 무수히 안 나온 것도 법원에서는 뭐 사기다가 뭐 그렇게 좀 약간 힘 좀 쓸 수 있지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교수님 1981년 9월 28일이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범행이 아니에요. 이 새끼한테는 첫 번째 체포고만 지금 체포는 첫 번째 된 거예요. 그 분야를 말씀드리는데 미수가? 앞으로 다시 갈게요. 지금 1981년 9월 28일 날 사건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그 넉 달 정도 가야 돼요. 그럼 5월 달로 가네. 그래서 1980년 5월 12일 날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쪽록2 그러니까 베트남계의 유학생으로 그래서 그 되게 그 이민을 왔는데 되게 똑똑한 학생이었대요. 착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25이었어요. 이 재학생, 코넬대 재학생이 뉴욕주의 그 이타카 협곡이라고 있어요. 거기 다리 아래에 있는 폴크리크,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시체로 발견돼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갖고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이제 시신도 좀 부패한 상태고 다리 근처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투신으로 봤어요. 교수님 말대로. 그러네. 쪽록2. 투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투신이라고 결론 내리니까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이게 또 하나 뭐냐면 그 소수민족이잖아요. 어쨌든 동남아시아니까. 그러니까 약간 대충한 것도 있어요.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 쪽록2라는 이 여학생이 학교 생활 참 잘했대요. 그래갖고 그 백인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넬 대학교에 백인 친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얘가 지금 정치적으로 좀 꿈도 가지고 있고 비관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제까지도 자살할 일이 없다.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체를 이제 그때 부검도 안 했나 봐 이 자식들이.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다. 그때 부검을 해봤더니 나온 게 뭐냐 강간당했다. 검식원에 나오고요. 강간살해육이네. 그리고 목졸림으로 살해당한 것 같다.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때 이 새끼가 한 거구나 이게. 맞아요. 근데 그때 안 잡힌 거네. 근데 이것 때문에 교수님 코넬대가 뒤집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사람 죽은 것도 약간 레벨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명문대학 학생이 갑자기 다리 밑에서요 강간살해된 시체로 나왔으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로스가 다 이제 유심히 본 거죠. 봤는데 경찰이 허우적대고 있어요. 허우적대고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학교에서도 사고 친 것도 티도 안 났는데 이거 사람 죽여도 이거 안 잡히겠네. 이러고 확단이 섰고요. 이게 지금 요 상황이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교수님 1982년도 가요. 한 해 넘어가네 이제. 자 교수님 다시 정리해드리면 81년도에 쪽록2라는 자기 학교에 여학생 하나를 살해했는데 수사에서 피해가고 그 다음에 그 뒤로 4개월 있다가 미수. 카길사에 취업을 해갖고 출장을 갔는데 16세 여자애를 진짜로 입에다 재갈 물리고 손수건으로 강간 시도를 했는데 죽을 뻔한 거죠. 근데도 $500만 벌금 내고 쫓아내고 이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와 나의 시대구나 이렇게 한 거죠. 다음해인 198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이에요. 82년. 코네티컷주의 브루클린이라고 있는데 뉴욕의 브루클린하고 틀려요. 그래서 코네티컷을 말씀드린 거예요. 코네티컷주의 브루클린에서 공격 대상을 찾게 됐는데 그때 타미 윌리엄스라는 17살 소녀가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교수님 그 뒷페이지에 이제 타미 윌리엄스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도 교수님 자료에는요. 일람표만 나와요. 8명의 여성이 어떻게 당했다 내용 하나도 안 나오고요. 대부분의 자료가
그냥 당했다만 나오는데 얘도 강간하고 죽였어요? 예, 얘는 어떻게 이것도 교수님 제가 디테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낮 시간에 남자친구 집에 잠깐 놀러 갔대요. 타미가 놀러 갔는데 집에 혼자 걸어가고 자기야 나 혼자 갈게. 이땐 17세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됐으니까 친구 집에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나 집에 갈게 그러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데려다 줄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 낮인데 뭘 그냥 걸어갈게. 이러고 걸어간 거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얘한테 걸린 거예요 이제. 로스한테. 그래갖고 이제 사라졌죠. 미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 당시에. 시신을 못 찾았어요? 예, 시신 못 찾았어요. 실종 사건이에요. 나중에 밝힌 거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 대가리 좋은 놈들이 이게 사고 치면 무서운 게 뭐냐면 미제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분명히 그 타미 윌리엄스가 길 가다가 누구한테 납치돼서 죽은 것 같긴 한데 시체를 죽어도 못 찾는 거라. 그럼 살인 사건도 아니야. 네, 그래서 미제로 실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타미 윌리엄스 살해했잖아요. 이건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거고요. 1980년 2월 한 달 뒤에 오하이오주의 한 대형 계란 농장에 취업을 해갖고 이렇게 양계 농장이죠. 3개월 동안 이때 또 열정적으로 또 일을 한대요. 사람 하나 죽여놓고. 네, 근데 이러면서 또 세 번째 또 살인 걸 또 저질러요. 계란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1981년 3월인데요. 16세인 폴라 페레라라는 여성이 그럼 있어요. 그럼 아까는 82년 1월이었잖아. 예. 그럼 2달 있다가? 예, 2달 있다가. 이때는 그 오하이오주의 대형 양계 농장에서 정식 직원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폴라 페레라라는 그 귀엽게 생긴 여학생 있잖아요. 예, 이 여학생인데 뉴욕주의 미들타운에서 살고 있었대요. 여기서 납치해갖고 강간한 다음에 살해 유기를 했어요. 이 새끼고.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살인 사건으로 입건이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범인 또 모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있다. 이때부터 살인기야. 이게 짧아지네 이게. 예. 1982년 4월인데 이거 되게 웃긴 사건이에요. 뭐냐면 그 리킨 카운티라는 그 한 지역에 한 집에 이제 갑자기 이제 문을 두드려요. 그 시골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 주인이 혼자 살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밤에 문을 연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게 로스예요. 그러니까 로스가 저기 아가씨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는데 저 손전등 좀 빌려주세요 이러더래요. 밤에.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 주인이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 근처 차 몰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가 서버렸어요. 퍼져버렸어요. 근데 엔진을 좀 열어야 되는데 저희 손전등이 없네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친절한 여자 그 집주인이 손전등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들고 갔대요. 그러고 한 1, 20분에 또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돌려주러 왔겠지. 그래서 잘 썼습니다 주더래요. 그래서 잘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집주인 여자분 저 전화 좀 쓸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견인차 불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들어오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고서 이제 그 여자분이요 교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전화 쓰라고 하는데 안심을 하면 제가 뒤돌아가고 남자는 뒤에 따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때 이제 헤드락을 걸어요. 그 새끼가 네. 여자한테? 로스가 여자를. 헤드락을 걸어갖고 여자 죽을 뻔했죠. 걸고선 제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재수없어 이렇게 재수없어. 그 여자 경찰관이야. 그러면 적어도 회피하는 방법을 알지. 걸으면 가지. 베테랑 경찰이에요. 그리고 지대로 걸렸네 이 새끼. 그래서 지금 폴리스 오피서인데 썰전쯤 돼요. 그러니까 썰전이면 경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사가 되면 보통 10년 이상 베테랑이잖아요. 짬이 있다니까. 짬 걸린 여자 경찰에 걸린 거예요. 오프듀티한테. 이 새끼 잡혔겠는데. 그래갖고 바로 팔뚝을 꺾여갖고 바닥에 엎어치기 당한 다음에 목을 이걸 눌렸대요. 그냥 뒤로 꺾여갖고 살려줘 이렇게 지랄 쌍놈 새끼로 수갑 채운 다음에 경찰 불러갖고 체포가 돼요. 이 멍청한 새끼. 집단에는 머리 쓴 거네. 예. 이거 여긴 코미디야.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왔더니 고참 집에 쳐들어가고 이 지랄을 했으니 제대로 걸린 거야. 딱 구속이지. 구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사법제도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여자 경찰이라도 집에 있는 여자분을 성폭행하려고 공격을 했잖아요, 최소한. 근데 보석을 허가해요, 이 보석을 법원에서. 미국도 정말. 이 당시에 부모가 나타나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때까지 같이 살고 있어서 부모가 나타났는데 나타나갖고 저희 아들 애가요, 약간 좀 똘끼가 있어요. 사이코 기질이 있어갖고 판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또 여기에 학벌에 이게 노예가 된 거예요. 학벌하고 또 카길사 근무한 게 있으니까
아이 그럼 뭐 얘가 뭐 그러겠어. 걔 잠깐 미쳤나 보지. 그래가지고 1982년 5월 11일 석방을 해버려요. 한 달 만에? 네.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 조건이 뭐냐. 60일 동안 정신관 치료를 받아갖고 치료 근거를 나한테 내라. 안 그러면 실형 때리겠다. 아, 정신병자로 봐버렸구만. 네. 정신질환자로 봐버려서 네. 풀어줬구만. 그리고 조건은 뭐냐. 딴 데 취업이나 움직이지 말고 코네티컷에 네 엄마 아빠 집 그 계란 그 양계장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강제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2달 동안 거기서 그 지역에 정신과 있잖아요. 그 치료를 2달 동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2년 6월 15일 날 또 한 달 만에네. 예, 이때 치료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벌어져요. 그러네. 망할 자식이. 그래갖고 당시 23세인 데보라 스미스 테일러라고 보이시죠? 예, 이분인데 이분은 또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남편하고 있다가 사라져요. 아씨.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요 진짜 웬만한 자료에 안 나온 거니까 제가 디테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요 코네티컷주의 그리스월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가용을. 근데 기름이 똑 떨어진 거라. 그리고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리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지금 외딴 데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핸드폰도 없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편하고 부인하고 내려가고 자기야 길이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난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자. 가다 보면 5km 이내에 주유소는 있을 테니까 그러면 기름을 구해갖고 낮 시간대니까 기름 구해서 와서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5km만 가기 이래갖고 이제 헤어진 거라. 헤어지고 나서 남편은 어떻게 기름을 구해왔대요. 반대 방향에 가서 왔는데 부인이 안 오는 거야. 이 새끼한테 걸린 거네. 아, 얘는 로스한테 걸린 거지. 아이고야. 그래갖고 이제 헤어졌는데 부인이 안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어디야? 못 찾았는데 그때 처음에 실종으로 끝났어요, 교수님. 그렇겠지. 근데 4개월이 지난 10월 30일 날 조깅하던 주민이요. 여기 그리스월드에 사는 주민이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해골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백골 상태. 아마 이 당시에 이제 동물이 좀 파먹어갖고 끄집어낸 것 같아요. 흙 속에 묻혔던 거를. 그래서 백골화 상태 있잖아요. 이래서 발견돼서 살인사건으로 또 입건이 됩니다. 자, 이 여자분 좀 어이없이 돌아가셨죠. 그리고서 이제 7월경 이게 교수님 아까 6월이라고 그랬잖아요. 7월경에 오하이오주에서 주변 사람하고 시비 걸려갖고 폭행으로 뚫어 패고 막 그래갖고 재판을 받아요. 8월 사이에. 그래서 8월 사이에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1,000의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을 한 4개월 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남성들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때 좀 빠졌대요. 10월 달에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10월 30일에 백골로. 수사를 하는데 백골. 예, 이때 얘가 로스가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사라져버려요. 야, 이 새끼 일부러 범행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살인사건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폭행죄 저지른 거 아니야? 그래갖고 4개월 동안 이제 교도소 가 있으니까 아예 얘가 종교를 감추니까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빠져나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1983년 4년도에도 또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그 교수님 이제 얘가요 지금 마지막 사건이 6월 15일이었잖아요. 이러고 1년 이상을 잠복기를 가집니다. 휴지기가 들어가요. 이거 왜? 지가 너무 많이 저질러 갖고 잘못한 꼬리에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 교수님 아시잖아요.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연쇄살인이 그런 상황인데 1983년 5월에 그 계속 이제 계란 있잖아요. 계란 양계나 육계 가공하는 그 농장에서 근무하다가 예. 본격적으로 83년 5월에 코네티컷 보험회사 커네티컷 인슈런스 컴퍼니에 채용이 돼서 보험 영업 사업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채용 후 11월까지 엄청난 영업 실적을 보여갖고요. 회사에서 거의 탑을 찍었대요. 지금 멀쩡하게 생긴 데다가 뭐 명문대 나와갖고.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설명을 잘하니까 고객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요러다가 83년 11월 16일에 19세의 로빈 다운 스트라빈스키라는 여기 여성 보이시죠? 이 여성을 강간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 커네티컷의 노르비치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요. 사라졌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 조그만 병원이 있는데 병원 뒤에 수풀에서 있잖아요. 조깅하던 분한테 또 발견돼요. 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84년으로 넘어가요, 교수님 이제요. 그러니까 11월에 했으니까. 네, 83년에는 이제 한 건만 한 거죠.
그리고 84년으로 넘어가서 4월 22일 날 여기 똑같은 동네인데 코네티컷주 그리스월드에서 14세 이유 친구예요. 이유 친구인 에이프릴 브루나이스하고요. 그다음에 레슬리 셀리라는 14세의 두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동시 실종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두 친구가 양쪽 옆집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 저기 친구네 놀러 갈게 그러고 둘이 손잡고 나갔대요. 근데 얘들 둘이 동시에 사라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 새끼한테 걸렸구나. 네,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이 돼요. 애기들은 사라지고 그 상황이 된 거죠. 역시 범인은 나중에 확인됐는데 로스였는데 참. 강간 살해했겠죠. 둘 다 제압을 해갖고. 근데 윤곽조차도 이때까지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인기 마냥 지금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에드윈 셀리가 누구냐면 여기 지금 레슬리 셀리라는 여학생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리포터한테 그때 이제 범인이 검거된 후에 아버님이 지금 인터뷰하신 장면이고요. 그 옆에서 펑펑 우시는 게 어머니 사진이에요. 이거 그 당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프릴 엄마 같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983년 6월 15일 날 마지막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사건인데 웬디 바리보 그 앞 페이지 1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이분이 바리보라는 여성이에요. 웬디 바리보. 예, 웬디 바리보인데 이 여성이 또 그리스월드 똑같아요. 17살짜리네. 예. 근데 그 리스본 마을에 상점을 가던 중에 6월 13일 날 실종이 되고요. 여자 혼자 가면 낚아채갖고 강간하고 죽이는구나. 낮에 백주대나대 개새끼가. 새끼, 이거 웃기는 새끼네 이거. 그러니까 6월 13일 날 교수님이 실종이 됐고요. 그러니까 리스본이란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잠깐 저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갔는데 사라진 거라. 그리고서는 이틀인 6월 15일 날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났겠네. 경찰은 뭐해 이거 막 연쇄적으로 막 실종 사건이 나.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실수를 한 게 방심한 거예요. 이 로스가. 계속 성공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실종된 사람들은 목격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웬디 바리보 사건은 목격자가 여러 명이에요. 맨 마지막 사건? 예. 이 아이 끌고 갈 때 본 사람이 많아요. 많고 또 하나는 사체 발견이 너무 빨리 됐어요. 빨리 돼가지고. 이틀 만에 발견됐네. 예. 그래서 범행 수법이나 교살 패턴이나 재갈 물린 거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나와요. 앞에 거 실종 사건하고 이제 유사성 따지겠지. 근데 가장 그 강력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 사체에는 그 범행 과정을 다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교수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놈이고 어떤 식으로 했겠구나 하고 추정이 돼요. 이래갖고 이 당시에 그 교수님 계속 그 그리스월드라는 지역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애들이 계속 사라지니까 당시 FBI고요. 칼과 한개 코네티컷 주경찰국이에요. 여기서는 아예 목숨을 걸었대. 이거 못 잡으면 다 죽는다 그래요. 전부 다 이제 집중 수사했구나.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월드도 지역 경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안관이라도 여기 다 달려 들어갔고 야 이거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웬디 바리보가 뿅 사라졌다가 나타난 거죠. 이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잡아야겠네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보에 대해서 그 경찰이 공개 수사해요. 이거 좀 잡자.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아는 사람 알려다오 그랬더니 목격자 여러 명이 나타나요.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일단은 그 바리보가 차를 타는 순간에 길을 물어보는 거 갔다가 태워서 갔는데 보니까 그 차가 완전 파란색이었다. 아 차를 봤구나. 네, 차 색깔은 명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온 게 블루의 서브 컴팩트카 준중형 승용차라고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반떼급이죠. 그래서 이 작은 차도 아니고 큰 소나타급의 대형 차도 아니고 딱 중간 사이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뽑아야지. 자. 이 근처에 일 텐데 차하고 나왔다 그래갖고 파란색이니까 또 더더군다나. 네, 그래서 코네티컷 주에서 싹 다 뒤졌더니 2,000대가 나오더래요. 그 파란색이. 네, 파란색에 차종 관계없이 준중형으로.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로스라는 게 파악이 돼요. 왜 그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파악이 됐고 또 이전에 교수님 전과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지, 몇 개 있었잖아. 이런 거 파악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맞다. 그리고 본 사람들이 키가 상당히 컸다. 남자가 덩치가 컸다 그랬는데 로스가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서 로스에 대해서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련 증거를 보강해 갖고 84년 6월 28일 즉 6월 15일 날 웬디 바리보가 사체가 발견이 됐고요. 많이 있다 바로 검거네. 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됐다고 보네요. 이때 로스를 검거합니다. 검거 초기에 로스는 얘 뒷떠웃겨요.
잡히자마자 이제 순순히 잡혀오더래요. 그 잡히는 장면이 앞서 맨 처음 나왔던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맨 첫 페이지예요. 잡혀왔는데 잡혀오자마자 이제 제가 잡힌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 체포된 거야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뭐라냐. 저 바리보는 제가 죽였어 이러더래요. 요때도 대가리 굴린 거라. 예. 지금 바리보 사건 때문에 경찰이 뒤집어졌잖아요. 벌집을 쑤셔놨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했다. 예. 근데 이제 그 앞전에 한 것들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바리보만 딱 던진 거예요. 던지니까 경찰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신났잖아요. 신나 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죠. FBI하고 주경찰이 개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체포될 당시에는 스테이트 트루퍼에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주 수사 관할이 주경찰국이었거든요. 그 스테이트 트루퍼가 딱 체포를 한 다음에 얌마 우리가 너 바리보 사건만 가지고 짝놈 새끼 나 잡은 자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가리를 또 굴리더래. 눈알이 돌아가더래. 그때 진술에 나와요. 수사관들 진술. 한 2명 더 불어야 되겠던 모양이지. 이 새끼가 야 바리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거기서 아까 그 친구 14살짜리 두 명 동시에 없어진 거 있어요. 에이프릴 브루나이스하고 레슬리 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그리스월드잖아. 아 그러네. 동네가 같은 동네네. 그러니까 얘가 아씨. 그거까지는 풀어야겠네. 예, 둘은 불어야지. 둘 더 불어야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틀 사이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잡히자마자 지금 마지막 돌아가신 웬디 바리보 있잖아요. 이 친구에 대해서 자기가 죽였다 범행을 진술해버렸고 그 이틀 상간에 뭐라 하냐? 내가 브루나이스하고 레슬리 셀리하고 사실 제가 지금 수사관님도 모르잖아요. 걔들은 실종됐는데 어디 차였어? 그래갖고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 있었대요. 어디 시골에. 거기다 숨겨놨구나.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처리장에 내가 걔네를 사찰 유기했다. 당신들 찾고 있잖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딜을 한 거야 이걸로. 그러네. 예.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거 미제 아니요. 지금 내가 얘기 안 하면 당신들 이거 못 잡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그 시골이 있잖아요. 그 외지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에 거기다 넣어놨대요. 시신을 구겨놨대요. 네. 발견됐대요. 수사관들을. 그래갖고 여기 교수님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스테이트 트루퍼 있잖아요. 거기 형사들 이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콜라스 매칙하고 그다음에 프랭크 그리핀 이 두 분이 잡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 차 있잖아요. 다 싹 뒤져갖고 체포한 거예요. 사진 찍은 거. 체포할 건갈 당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1984년 6월 30일 날 그다음에 또 불어요. 이제 다 걸려들었지. 예. 그래서 수법은 다 불어야지. 첫 범행이 타미 윌리엄스였잖아요. 그래서 사체 묻은 장소를 또 인도해갖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하나씩 이제 쪼개면서 내놓는 거라. 그래서 타미 윌리엄스 사체 묻은 장소 제가 아니까요. 저랑 가요 그래갖고 거기서도 사체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총 정확하게 8건에 대해서 자백을 해요. 지금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여성이 다 8명이에요 총. 그러네. 네, 자백을 했고 문제는 뭐냐? 한참 사건이 시간이 좀 지난지다 보니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사건은 6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4년 7월 5일 날, 그러니까 지금 타미 윌리엄스 사체에 있는 데를 발굴해 준 다음에 한 6일 정도 지났네요. 6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기소를 검사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타미 윌리엄스하고요, 데보라 스미스 테일러라고 그 앞에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풀어요. 풀어갖고 검사한테 그래요. 검사님, 이 두 건은 내가 다 풀어줄게. 다 풀어줄 테니까 나한테 사형만 좀 빼줘요. 이렇게 협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검사가 이게 나눠서 기소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건은 그냥 바로 하고. 예, 타미 윌리엄스하고 데보라 스미스 테일러는 유죄 협상 거래로 해서 기소를 하나 치고요. 나머지 그 4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 모르겠다 그래서 그 기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지금 타미 윌리엄스하고 데보라 스미스 테일러 건은 유죄 협상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인정해서 징역 120년을 선고합니다. 두 명 죽인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나머지 4명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너는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아무리 유죄 협상한 거라 해도 내 거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사형 4번 당하지. 그래서 사형 4회네. 예, 데스 페널티 4에 4번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총 사형 4회에 이 새끼 4번 죽였다 살렸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한 번밖에 안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120년. 네. 엽기죠. 엽기다 진짜. 형량도 엽기예요. 이게 커네티컷주 법원상 이것도 아주 엽기적인 형량. 형량도 사형 4번에 징역 120년. 4번 어떻게 죽여?
그리고 교수님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커네티컷이요 생각보다 범죄 많이 안 발생해요. 지역 중심 도시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엽기적인 애들이 많이 없어요. 살해도. 그러니까 이런 판례도 하기 어려운 거라. 그 당시에 배심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배심원단이 그 의견 개진하는 데만 86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배심원끼리 다 한마디씩 하는 건데 이게 다 이게 토로의 장이었고요. 유죄 결정하는데 4시간이 소요됐대요. 그래갖고 만장일치로 그냥 여러 번 때렸으면 좋겠다. 사형을 이렇게 사형 4번. 네. 120년 플러스. 네. 보면 볼수록 개새끼야 이거.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됐는데 수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첫 번째 수감되고 나서 얘가 초기에 자살 시도를 해요. 자살 시도를. 기록이 없는데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요. 교도관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 죽을까 봐. 보겠지. 그래갖고 자살 실패를. 이런 거 보지. 네. 그래갖고 얘가 그랬대요. 교도관한테 나 죽게 냅두지 그랬더니 안 돼. 그 교도관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일부 언론에 나와요. 뭐라냐면 너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지. 죽어서는 여기서 죽어서는 스스로 죽어서는 교도관 진짜 멋있어요. 커넥티컷 교도관. 그래서 그럼. 그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었대. 그러니까 사형 뭐죠? 4번 사형. 네. 4번 사형 선고는 참 특이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살은 비관 이렇게 신경의 비관으로 자살 시도를 한 거였는데 그러고서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고 나서 이때부터 뭐 하냐. 머리가 좋은 놈이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 사회 전체도 사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자꾸 만나요. 언론에서 인터뷰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만나죠. 만나줘서 뭐라냐. 아니 지금 미국이 선진국인데 왜 자꾸 사형을 하려고 그래요. 4번씩이나. 종신형으로 그냥 나 때리지 4번 나 죽일 수나 있어 막 이러고 나오는 거라. 그래갖고 90년대에 들어와서 10년 동안요 얘가 이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형제도 폐지의 아이콘이 돼버려.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 거만 이제. 네. 거기다가 이놈 새끼가 아까 코넬 대학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연쇄살인마 이런 식으로 TV에 나오다 보니까 얘 또 반한 애들이 있어 여자들이. 그래갖고 막 팬팔이 엄청나게 들어와. 뭐 미친 것들이 있다니까. 예. 그래갖고 신창원이 팬처럼. 그래갖고 얘 팬이 수천 명까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데모하고 청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5월 달에 로스의 사형에 대해서 공개 청문회까지 열려요. 법무부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얘 여설 먹이는 사건이 하나 또 터져요. 뭐냐. 앞서 제가 폴라 페레라라고 한 여성 16세 여성이 살해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교수님 지금 8건을 했는데 맞아. 6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폴라 페레라가 그때 빠져 있었어요. 기소 상태에서.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교수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잡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 유죄인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말씀하셨잖아요. 얘 물리적 증거 없는 거라. 근데 이때 교수님 2000년대 초반이니까 미국도 DNA 기술이 나왔구나. DNA가 나온 거예요. DNA가 나왔구나. 네. 실행 채취에서 나온 네. 거구만. 그리고 폴라 페레라가 당시에 뉴욕주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관할이 대부분 사건 커네티컷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월킬이란 지역에서 사체로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DNA가 나온 거지. 그 시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폐지 운동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이게 땅 터져버린 거구나. 네. 네. 요놈 한 건 더 나와버린 거네. 네. 그러면서 이제 찬물을 끼얹었지. 그래서 DNA가 확인이 돼갖고 뉴욕주에서 정식 기소가 됐고요. 재판이 개시가 된 거예요. 그거 빼도 박도 못하지. 그걸로 옮겨가야지. 이제. DNA가 나왔는데. 뉴욕주 가서 그거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뉴욕 법원에서 뭘 했냐면 넘기라고 했겠지. 일단 뉴욕 법원에서 되게 웃긴 게 이게 희한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기 법원에서 커네티컷 주에 지금 선고받았고 거기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뉴욕주 법원에서 뭐라냐면 혹시 얘가 유죄가 나오면 우리는 형 집행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너네 쪽에서 얹어서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커네티컷에 예, 우리 나온 형량을 집행하겠다고 너네 인신을 저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거기서 해라. 이렇게 얹어줄 테니까 그거 더하기만 해. 보내버려라. 이렇게 멋있는 판결을 해. 그래갖고 참. 왜 그러면 사형을 4번이나 선고받은 애인데 그걸 뉴욕주에서 굳이 데려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001년 10월 23일 날 유전자는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걸로 인정해갖고 뉴욕주 법원에서 로스에게 폴라의 1급 살인을 유죄로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세게 때려봐야 어차피 얘가 사형 4번 선고받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유죄만 인정하자 그래서 최소 8년 4개월에서 최대 25년형 선택형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고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커네티컷에다가 줘버리는 거지. 얹어버린 거죠. 얹어서 이제 니들이 사형 집행해라 이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로스의 사형이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제 페이지의 아이콘이 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커네티컷 주에서도 얘를 사형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 자식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천주교의 또 귀의예요. 그래서 귀의해갖고 신부들 날리기 치고 교정 신부님 있잖아요. 신부님은 친해가지고 세례까지 받아. 세례명까지 받아요. 그러면서 맨날 떠들고 다닌 그 특히 이제 그 교도소 내에서 저 종교 집회 있잖아요. 거기 맨날 앞에서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천주님은 살아계시고 뭐 어쩌네 마리아 어쩌고 막 성모 마리아 어쩌고 이러는 거라. 이러니까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도 야 저거 얘가 좀 저기 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사용을 하지? 이러고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교수님 뭐냐면 이게 그 1960년 5월 17일 날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 조셉 매드독 그 타보르스키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코네티컷에서 가장 악질적인 연쇄살인범이었는데 얘가 1960년 5월 17일 날 코네티컷에서 한 마지막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60년에 했는데 교수님 지금 40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겠다. 이걸 사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전기의자에 태워주겠대요. 전기의자.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클라호마에 사는 수잔 파워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또 탄원을 해요. 왜 이 여성이 이제 펜팔하는 과정에서 로스 자기를 사랑해 자기 박수 이지를 해갖고 교도소 안에서 허가를 받았고 약혼식까지 올려요. 이게 장기수들이 빠져나간 방법이 결혼식 올리는 거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정당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다고 판단해갖고 유리해요. 그래서 펜팔로 이 장기수 새끼들이 결혼하려고 나왔다가 살인 일으키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 얘도 그랬나 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갖고 수잔 파우스가 완전 홀라당 반해갖고 그 이제 약혼을 했는데 이제 약혼하고 나서 이제 다른 얘기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이 수잔 파우스를 피해자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찾아가고 설득을 한 거예요. 너 정신 나갔냐고? 정신 나갔다고. 근데 그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우스가 어느 날 갑자기 2003년도에 이제 절연 선언을 해요. 자기가 미안한데 우리 저기 약혼한 거 인게이지는 좀 포기하자. 대신에 내 친구로 남을게. 그래갖고 면회는 정기적으로 안 빠지고 왔대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사형이 이제 자꾸 이제 딜레이 됐구나. 2003년도부터 계속 이제 사형이 날짜가 이제 나왔다가 취소됐다가 계속 이걸 몇 번을 해요. 지도 괴로웠겠어. 얘도 괴로웠긴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리 얘기를 해준대요. 왜 얘기를 해주냐면 특시 신청해라 하면서 안 돼요. 특시 신청해라고. 특식 먹고 가는 거니까. 네, 특시 신청하고 또 하나는 가족 면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있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방에서 앉혀서 사형선을 마지막으로 해준대요. 근데 그게 가족이 다 왔으니까 내일 면회 잡혔어요. 그러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가족 면회하고 바로. 이 새끼 몇 번 그랬겠구만. 몇 번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달관한 거지. 그래갖고 로스가 항상 그랬대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미 세례도 받았고 신부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고. 누가 누구를 용서해? 그리고 지 맘대로 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죽어도 지옥은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법이죠. 그래갖고 이게 교수님 계속 치료가 됐는데 처음엔 불안해하다가 나중에 불안함이 없더래요. 나는 언젠가 죽더라도 난 갈 데가 있으니까. 달관한 거지 뭐. 교도관들할 때까지 그랬대요. 저 죽이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세요 이러더래요. 정신 나간 놈이. 미친놈이야. 죽까지 주제 무서워하는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코네티컷 주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계속 냅뒀다 시끄럽고 잘못하면 사형도 못하게 되니까 아예 그냥 뿌리를 뽑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요. 5월달에 소집을 해갖고 야 이거 이렇게 냅뒀다가는 이거 뭐 되지도 않고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 팔팔 뛰고 나니. 논란만 일어나고. 네, 지금 잡힌 지가 언젠데 지금 유족들 가만히 안 있잖냐. 그래가지고 5월 14일 날 전격적으로 주사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주사 나서 보냈구나.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로스한테 특식 줄까 그랬더니 그랬대요. 다른 그 제도자들 먹는 밥 똑같이 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밥을 먹고 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 뒤에 보시면 그 사형 거의 직전의 사진입니다. 늙었죠? 사진이고 얘가 이제 그 언론 인터뷰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살 토실토실 쪘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그 8명의 피해 여성들 사진 정리한 건데 이 사건은 그 제가 정리를 하면
정말 나쁜 놈인데 학벌 좋고 좋은 회사 다니고 그리고 훤칠하고 말도 안 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3번에서 4번 정도 검거를 해서 처벌하고 범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사법 시스템에서 아 저렇게 많이 배운 애고 저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애는 저런 일을 안 저지를 거야 하는 소위 말하는 그 많이 배운 자에 대한 사법적 관대함이 이 사건을 좀 야기하지 않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보니까 문득 나 그런 생각이 드네. 저 유영철이나 이런 새끼들 버릇 고치려면 네. 사형 집행 안 하더라도 네. 내일 정도 사형 집행하는 것처럼 한번 분위기 한번 조성했다가 놓고 한 서너 번 그렇게 담그면 애새끼들 푹 찌그러들 텐데. 얘가 그랬대요. 아니 그 생각이 문득 드네. 네. 요런 새끼들 그 유영철이 같은 놈들. 네. 그런 새끼들도 내일 집행한다고 대대적으로 소문 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게 하면 그 새끼 밤새도록 고민할 거 아니야. 내일 죽는다. 그러고 이제 또 약간 딜레이 됐어. 그러고 또 한 2번 밀어주고. 그러면 이 새끼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요? 풀이 팍 죽을 텐데. 갑자기 막 그 갈비부터 고기를 왕창 푹 싸갖고 주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베스킨라빈스 왜 들어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아이고 하여튼. 오늘 저 해외 연산에서 이거 보니까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 그래서 교수님 그 에그맨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에그맨이고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양계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한 전문 그 농업 경영인이었는데 얘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엄마에 대한 그런 특히 얘가 공격한 애들이 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데 어린 엄마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마이클 브루스 로스. 예.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료 참여하고 고생했어요. 예.